흥부와 놀부 형제 이야기. 제1부 두 형제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놀부와 흥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인 놀부는 아주 큰 부자였지만 마음씨가 동네에서 제일 가는 욕심쟁이의 심술쟁이였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기만 먹고 좋은 옷이 있으면 자기만 입었지요.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내 것을 왜 나눠준단 말이냐 하고는 매몰차게 내쫓기 일쑤였어요. 반면에 동생인 흥부는 어땠을까요? 흥부는 형과 정반대로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착했어요. 길을 가다가 다친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자기 먹을 것이 부족해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먹는 착한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흥부는 너무나 가난했고 애쉬성 가광 설상가상으로 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식들이 1명, 2명, 3명, 무려 12명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흥분에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언제나 아이들의 배고프다는 울음소리로 가득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욕심쟁이 놀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모든 재산을 자기 혼자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는 흥분의 가족을 불렀지요. 흥부는 혹시 형님이 쌀이라도 조금 나눠주시려나 하는 기대를 품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형님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놀부는 차가운 얼굴로 소리쳤어요. 이 게으름뱅이야. 내 식구는 네가 알아서 먹여 살려야지. 왜 자꾸 나한테 기대려는 것이냐? 어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 놀부의 아내도 똑같이 심술궂어서 밥을 푸던 주걱으로 흥부의 아내 뺨을 때리기까지 했답니다. 결국 흥분의 가족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놀부의 큰 기와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갈 곳이 없던 흥분에 가족은 상이 슬 게 있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집은 어찌나 낡았는지 바람이 불면 싱싱 소리를 내며 집이 흔들렸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흥부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일했지만 14식구가 배불리 먹기에는 늘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이들은 매일 밤 아버지, 배고파요, 어머니, 밥 주세요 하고 울었답니다. 흥부와 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제2부 착한 마음과 제비 그렇게 흥분해 가족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흥부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착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흥분해 집 처마 밑에 제비 한 쌍이 날라와 예쁜 둥지를 틀었어요. 곧이어 둥지 안에서는 귀여운 아기 제비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지요. 흥분의 아이들은 매일 제비 가족을 구경하며 무척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스르르 나타나 제비 둥지를 노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미, 제비와 아비 제비는 깜짝 놀라 짹짹 소리를 지르며 구렁이와 싸웠지만 구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둥지를 향해 올라갔어요. 그 순간 놀란 아기 제비 한 마리가 그만 둥지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저런 그 모습을 본 흥부가 급히 달려나와 긴 막대기로 구렁이를 쫓아냈어요. 구렁이는 혀를 낼름거리며 사라졌지만 땅에 떨어진 아기 제비는 다리가 부러져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흥부는 조심스럽게 아기 제비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쯧쯧 얼마나 아플까. 흥부의 아내는 명주실과 부드러운 헝겊을 가져왔어요. 흥부 부부는 정성을 다해 아기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잘 싸매고 치료해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매일 벌레를 잡아다 먹여주며 아기 제비를 돌봐주었지요.
흥분의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아기 제비는 금방 기운을 차렸어요. 다리도 곧 튼튼해져서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덧 가을이 되어 제비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흥분의 가족이 돌봐주었던 아기 제비도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 틈에 끼어 있었어요. 제비는 다 떠나기 전 흥분의 집 지붕 위를 세 바퀴나 빙빙 돌며 마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답니다. 흥분의 가족은 제비를 향해 손을 흔들며 잘 가렴, 내년에 꼭 다시 만나자 하고 말해주었어요. 제3부 신기한 박씨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흥분의 가족은 작년에 떠났던 제비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처마 밑 둥지로 제비 가족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흥부의 마당으로 날아와 무언가를 툭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었어요. 바로 까맣고 작은 박씨 하나였답니다. 여보, 작년에 우리가 구해준 그 제비가 물어다 준 선물인가 봐요. 흥부와 아내는 기뻐하며 그 박씨를 마당 한쪽에 소중하게 심었어요. 신기하게도 박씨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 곧 담을 넘고 지붕까지 뒤덮을 정도로 무성한 넝쿨이 되었어요. 그리고 넝쿨 위에는 아주 커다란 박이 3개나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가을이 되자 박은 어른이 2팔로 안아도 모자랄 만큼 커졌어요. 여보, 박이 아주 잘 익었어요. 이 박을 타서 맛있는 박꼬지 나물도 해 먹고 박 바가지를 만들어 팔면 쌀이라도 살 수 있겠지요. 흥부와 아내는 커다란 톱을 가져와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슬근슬근 톱질이야, 슬근슬근 톱질이야. 흥부와 아내가 힘을 합쳐 첫 번째 박을 타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박이 반으로 갈라지더니 눈부신 황금빛과 함께 온갖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흥부와 아내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신을 차린 흥부 부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2번째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슬근슬근 톱질이야. 2번째 박이 갈라지자 이번에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며 따끈따끈한 흰 쌀밥과 온갖 귀한 음식들이 끝도 없이 나왔답니다. 배고팠던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지막 박이 남았네. 흥부 부부는 마지막 3번째 박을 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뚝딱뚝딱 망치 소리와 함께 목수 아저씨들이 줄지어 나오더니 순식간에 낡고 허름했던 오두막집을 부수고 그 자리에 아주 크고 멋진 기와집을 뚝딱 지어주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씨 착한 흥부는 제비가 물어다 준 신기한 박씨 덕분에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배고픔도 추위도 걱정하지 않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4부 욕심쟁이 형의 꾀 흥부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금세 온 동네에 퍼졌고 마침내 심술쟁이 형 놀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놀부는 동생이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가난뱅이 흥부가 어떻게 나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놀부는 당장 흥부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흥부의 멋진 기와집을 본 놀부는 질투심에 눈이 뒤집혔어요. 이놈 흥부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까? 나라의 재산을 훔친 것이 틀림없구나. 놀부는 다짜고짜 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마음씨 착한 흥부는 형님에게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그 보답으로 박씨를 받아 부자가 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놀부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아하, 제비 다리만 부러뜨렸다가 고쳐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나쁜 꾀를 생각해낸 놀부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아내와 함께 제비를 잡으러 다녔지요. 마침 놀부네 집 처마 밑에도 제비 한 마리가 날라와 둥지를 틀고 있었어요. 놀부는 긴 장대로 제비 둥지를 마구 쑤셔서 멀쩡하게 잘 날아다니던 아기 제비 한 마리를 일부러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불쌍한 제비야 하고 소리치며 제비의 다리를 뚝 하고 부러뜨리고 말았답니다. 놀부는 아픈 척 신음하는 제비의 다리를 대충 묶어주며 말했어요. 자, 이제 내가 내 다리를 고쳐주었으니 내년 봄에는 내게 아주 커다란 박씨를 물어다 주어야 한다. 제비는 고통 속에서 겨우 날아올라 슬프게 울며 남쪽 나라로 떠나갔어요. 놀부는 이제 자기도 곧 흥부처럼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매일 밤 잠을 설쳤답니다. 제5부 무서운 박과 용서 다음 해 봄이 되자 놀부가 다리를 부러뜨렸던 그 제비가 돌아왔어요. 제비는 놀부의 마당에 박씨 하나를 툭 떨어뜨리고는 슬픈 소리를 내며 날아가 버렸지요. 놀부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그 박씨를 땅에 심었어요. 놀부의 박넝쿨은 흥분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났고 지붕 위에는 시커멓고 험상궂게 생긴 박이 3개나 열렸답니다. 가을이 되자 놀부는 아내와 함께 싱글벙글 웃으며 톱을 들고 나왔어요. 여보, 어서 이 박을 탑시다. 흥분의 것보다 훨씬 크니 안에는 더 많은 금은 보화가 들어있을게요. 놀부 부부는 슬근슬근 톱질이야, 부자가 되는 톱질이야 노래를 부르며 첫 번째 박을 탔어요. 그런데 박이 쩍 하고 갈라지는 순간 안에서 나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어요. 시퍼런 얼굴에 뿔이 달린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튀어나와 이놈 못된 놀부놈 어디 혼 좀 나봐라 하며 몽둥이로 놀부와 아내를 마구 때리고 집안의 세간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놀부 부부는 겁에 질려 2번째 박을 탔어요. 이번에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번째 박에서는 빚쟁이들이 때로 몰려나와 놀부야, 빚을 갚아라 하고 소리치며 놀부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답니다. 이제 놀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3번째 박을 탔어요. 그러자 박 안에서는 온갖 똥물과 뱀, 개구리 같은 더러운 것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놀부의 집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결국 욕심쟁이 놀부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놀부 부부는 폐허가 된 집터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만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음씨 착한 흥부는 한 걸음에 형님에게 달려왔어요. 흥부는 벌을 받아 비참해진 형님을 보고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형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 집으로 가셔서 함께 살아요. 놀부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동생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 후 2 형제는 한 집에서 서로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아가들, 이제 이야기 속에서 착한 마음은 복을 받고 나쁜 마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았지요. 우리 아가도 흥부처럼 늘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로 자라나길 바라요. 자, 이제 모두 코 자요. 예쁜 꿈 꾸세요.